안녕하세요. 주식 수준 레전드 TV입니다. 세력이 있는 종목 스윙 충전기 레전드를 분석해드린 채널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시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그리고 후원도 해주시면 이 채널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는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뭐 차트를 분석하고 이런 것들보다도요, 주린이 분들은 좀 이거를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제가 차트를 공부를 하라 그러고 주식은 차트에 대한 분석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는 것이다. 기계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런 다음에 산업별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있기 때문에 경제 공부를 좀 하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잘 보세요. 지금 경제 전문가라는 사람들도 있고요. 뭐 주식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뭐 TV에 나와서 뭐 방송을 하고 이런 것들도 있죠. 다들 잘하십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거 아시는가요? 이 사람들도 이 시장이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분석을 해서 얘기를 하지 미래를 알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들 작년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2022년 12월 달에요. 내년 23년에는 상저하고가 나온다 그러겠습니다. 상저하고라고 다 얘기했었거든요. 웬만한 사람들은 상고하저라는 거는 얘기한 사람 저는 거의 못 봤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이때 증시가 이렇게 하락 곡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하락 패턴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 하락 곡선으로 한번 찍고 갈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결과는 어떤가요? 로봇이나 AI 관련주 그리고 2차 전지, 리튬 이런 관련주들이 급등을 하면서 시장이 이렇게 급반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상고하저가 됐죠. 그런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추석 전에나 이럴 때 저는 분명히 여기에서 요거는 기회다. 이렇게 갈 것이다. 라고 저는 어느 정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여기에서는 아마 반등이 나올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조금 더 여기까지 떨어졌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이렇게 가기보다는 이렇게 한번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여기에서 여러분들 추석 때나 이럴 때 잘 생각해 보세요. 추석 때 전문가들은 지금은 살 때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반등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전문가들이 대부분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떨어졌을 때 전문가들이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요. 여기는 앞으로 더 극심한 하락이 나올 것이다라고 예상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뭐 안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때는 안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요. 이때는 거의 다 대부분들이 상저하고를 얘기를 했었고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증시는 이렇게 반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반등을 하면서 또 이게 앞으로는 12월에는 산타랠리가 나올 것이다. 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라는 곳은 하루아침에 바뀔 수 있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바뀔 수 있고요. 갑자기 내일 핵폭탄이 터졌다. 그러면 시장 다 패닉으로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어, 차트를 분석하고 경제를 분석하는 거에 의미가 없습니다. 이렇게 핵폭탄이 터지거나 우리나라에 뭐 화산이 폭발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나온다라 그러면은 이거는 차트의 의미가 없고 단기적인 투매 때문에 급락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뭐 종목을 이렇게 어떤 사람이 추천을 하거나 뭐 이랬을 때 이거에 대해서 좀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된다. 차트 공부를 하시고 거기에 따른 계획적인 대응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리 좋은 뉴스가 나와도 이렇게 높은 데에서는 여기에서 단기 대응을 해야지 중장기 추세로 하면 안 된다라고 늘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런 다음에 악재 뉴스가 떴는데도 얘가 안 떨어지면 얘는 뭔가 호재 뉴스를 기다린다. 차트가 그렇게 얘기한다. 저는 항상 말씀 좀 드리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차트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공부를 하시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하림이나 뭐 인성정보 이런 것들을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될지 잘 모르시겠다. 그러면은 솔직하게 지금은 주식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를 좀 참고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하림에 대해서 조금 제가 설명을 좀 드리기 전에 여기에 제가 영상들 말씀을 많이 드렸거든요. 뭐 목표가를 맹신을 하지 말고 주식은 추세 대응이 정답이다. 매매 포지션 추세 매매에 대응을 하는 거다. 이런 것들 손절가의 의미 이런 것들 내 돈을 지키는 방법 이런 것들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왜 수익난 종목을 손실로 마무리하는가 이런 것들을 좀 다 보시면서 하시고요. 자, 계속 주식은 차트와 대응이 정답이다. 차트를 모르면은 지도가 없는 내비게이션을 이제 모르는 길을 지도와 내비게이션 없이 가는 것과 똑같다. 이런 것들을 좀 다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악재 뉴스, 호재 뉴스 이런 것들도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이런 것들 다 보시면서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한번 이거 잘 보세요. 그린 리소스라는 종목이 오늘 시간의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린 리소스가 예를 들면은 그린 리소스죠. 자, 얘가 지금 보면 시간에서 상한가를 갔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리는 거는 이 차트 분석을 함으로써 이게 어떻게 움직이면 내가 대응을 하는지를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요거 수익 보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오늘 혹시라도 이렇게 음봉이 나온다 하더라도 얘가 혹시라도 여기 3만원 아니 3만원이 아니죠. 여기에 시작가입니다. 이전에 제가 여기서 말씀을 좀 드린 거는요. 얘를 왜 좋게 보는지는 여기에서 장대 양봉이 있는데 쭉 내려왔습니다. 근데 장대 양봉 시작점에서 의미 있는 반등이 나오고 강한 상승 랠리를 준비하는 과정이 보이길래 이거를 분석해 드렸습니다. 시작가 29,500원만 종가로 이렇게 깨는 캔들이 나오지 않는 이상 얘는 전략 잡고 해보고요. 단기적으로 보신다면 이 5일선 깨지 않는 흐름이 나오면은 얘는 한번 돌리면서 이렇게 가는 흐름이 나온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5일선 근처에서 한번 매수 그 다음에 여기에서 조금 더 매수한 다음에 혹시라도 이탈하면 손절하시고 이렇게 한번 쏘는 흐름 만약 5일선에서 이렇게 쏘면은 요거 갖고 자 여러분들 이 의미를 아시나요? 지금 이렇게 단기적인 전략을 내가 어떤 종목을 가지고 차트 분석을 했으면 시나리오를 써야 됩니다. 어떻게 움직이면 내가 어떻게 할 것이다. 자, 여러분들 제가 세력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움직일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세력들만이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가 이 라인을 깼을 때는 이 라인을 깨면 이거는 추가적인 급락이 나오기 때문에 절대 이 라인은 손절로 잡아야 되고요. 물론 얘네들이 이렇게 깼다가 급등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는 손절 일단 다시 올라오면 추세가 살아있으니까 다시 매수 전략 이렇게 보셔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들 여기를 안 깨잖아요. 안 깨면서 이렇게 하면서 다시 시간에서 이렇게 급등을 시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는 갈 수도 있고요. 자 보시면은 시간에서 지금 34,500원입니다. 34,500원이면 다시 여기 21선을 이렇게 살리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얘가 만약에 내일 여기 21선 위에서 시작한다. 혹시라도 여러분들 이거 보셔야 될 거는 이 장대 양봉, 장대 음봉이요. 장대 음봉의 위에서 시작한다.
혹이라도 그러면 얘는 세게 쏠 확률도 있다라는 거 참고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내일 시초가가 만약에 34,550원에서 위로 한번 쏘는 흐름이 없이 갑자기 그냥 1분봉상에 이렇게 매도가 나온다. 장대 음봉 이렇게 1분봉상에 3% 마이너스 3% 여기가 이제 시작가에서 3%죠. 3% 이런 음봉이 나오면은 일단은 이거는 좋지 않은 흐름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일단 수익을 부분적으로 분할 매도를 해 가면서 수익은 챙기고 이렇게 또 흐름을 봐야 된다. 이런 것들을 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익을 일단 지키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여러분들 주식할 때는 수익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돈을 지키면서 손실이 안 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단 1%라도 수익을 낸다라 그러면은 그거는 정말 성공한 투자라고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하루에 1%를 수익을 내잖아요. 그러면은 하루에 1%, 1% 해봐요. 그러면은 1년이 됐을 때 얼마나 많은 수익을 내는지를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트를 보고 시나리오를 쓰고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죠. 이걸 5일선 갖고 갈 것 같으면 여기에서 5일선 근처에서 매수. 그 다음에 이게 이런 시나리오로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내려오게 된다라 그러면 여기에서 1대2 비중으로 이렇게 한 다음에 쏘면은 수익을 보는 전략.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죠. 내가 세력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여기에 가이드라인을 잡고 매매 전략을 한 다음에 이 추세가 이탈을 하지 않으면 얘는 아직 추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쏠 수 있는 이런 전략을 갖고 가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할인을 좀 말씀을 좀 드리면요. 제가 예전부터 뭐 여기에서 내려오면 한번 사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그런 다음에 단기간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게 왜 급등이 나왔는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욕심 부리지 말고 이런 자리에서는 일단은 조금 수익 실현하는 게 나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이런 데에서는 욕심을 부리지 마라. 일단 단기간에 이렇게 올라왔다라는 거는 단기간에 급락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를 가정을 하시고 이 고점에서는 욕심 부리지 말고 이렇게 분할 매도로 가시는 게 나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그날 이 멘트가 좀 빠졌더라고요. 욕심 부리지 마시고요. 여기까지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요런 자리에서는 일단은 욕심 부리지 말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한번 팔고 가셨으면 좋았을 텐데 자, 여러분들 이게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얘가 어디까지 쏠지는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거를 보고 시나리오를 짜셔야 됩니다. 짜셔야 되는데 자, 여러분들 보세요. 제가 예전에 KG그룹 저는 4월 20일부터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KG그룹이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될 확률이 높다. 이거를 어떻게 하나요? 저는 차트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KG그룹 있었고 저기 어떤 그룹이죠? 뭐 쌍방울인가요? 뭐 그쪽 계열 애들이 있었고 이랬었는데 얘네들은 오르다가 그냥 쭉 뭔가 자꾸 흔들고 이렇게 가는 모습이 있고요. 얘네들은 이렇게 했다가 약간 이제 지지를 하면서 우하향하는 게 보였고요. 얘네 KG그룹 애들은 이렇게 한번 올랐다가 눌렸지만 다시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보였습니다. 그러면 차트는 얘기를 합니다. 얘네가 뭔가 세력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주가를 올리는 거고 그러면서 얘네들이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될 확률이 높다라고 여러분들한테 해드렸고요. 저는 여기에서 4월 20일부터 말씀을 좀 드렸고 5월 13일 날 계속 차트가 얘기해준다 이렇게 계속 말씀드리면서 결국에는 KG ETS 뭐 이런 것들 KG 그룹들이 여기서도 수익 많이 드렸죠. 여러분들한테 계속 여기에서 KG 그룹들이 간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고요. 여기에서 이제 결정이 나면 일단은 이제는
매도를 처리하고 수익 처리하고 나오셔라.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갔죠. 인수협상 대상자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여기에서 끝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럼 하림이 지금 보시면은 여기에서 상한가 올라갔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림이 HMM을 인수를 합니다. 근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림이 인수하는 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하림의 계열사인 페노션이 인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페노션이 인수를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 인수한 대상자들이 HMM에 인수를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 돈을 단기적으로 어디든지 차입금을 이렇게 해가지고 빌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빌리고 자시고 하게 되면은 이자도 나가고 뭐도 나가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단기적으로는 중장기적으로는 이 기업의 시너지가 좋아져서 이렇게 갈 수도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이슈 때문에 올랐으면 얘는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나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합니다. 그나마 하림은 지금 얘네가 인수를 하는 게 아니라 계열사가 인수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갈지는 잘 모릅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하림 HMM을 인수한다라는 그 자체로 한 번은 올렸지만 혹시라도 차트가 여기에서 계속 며칠 동안 머물고 떨어지는 흐름이 안 나온다. 자, 보세요. KG ETS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머물다가 갑자기 내려 꽂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림은 자, 보세요. 여기에서 한번 반등 나왔죠. 요번에 이렇게 반등이 나오다가 이렇게 하다가 만약에 저는 지금 중요한 자리는 여기다라고 생각합니다. 첫 상한가 여기를 이탈을 하면 절대 안 되고요. 여기를 이탈을 한다라 그러면 이슈가 소멸로 되고 얘네들이 털고 나간 걸로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요. 여기를 자꾸 뭔가 지지를 하고 이탈을 안 시키는 이슈가 끝났잖아요. 그런데도 얘가 이탈을 하지 않고 얘가 뭔가 지지하는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은 얘는 또 다른 뭔가를 뉴스를 품고 있을 확률이 있다 라고 여러분들은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될 게 내가 세력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차트가 얘기하는 거를 읽을 줄 아셔야 돼요. 얘네들이 어떻게 세력들이 핸들링을 운전을 하는지 이거를 아셔야 되고요. 그렇다 그러면 그 기준이 되는 게 첫 상한가입니다. 그러면 첫 상한가를 여기를 이탈을 하지 않고 얘가 계속 움직이면은 가는 흐름이 한번 나올 수 있고요. 첫 상한가를 만약에 이렇게 하다가 흔들다가 여기를 이탈을 시킨다. 이러면은 여기에서는 수익 실현하고 나오셔야 돼요. 얘가 다시 여기까지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렇게 내가 시나리오를 짜면서 매매 전략을 하셔야 된다. 여기에서 욕심을 부리고 계속 가져간다? 이거는 아닙니다. 이렇게 정고점에서는 한 번씩은 팔아줘야 된다. 여기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렸죠. 이런 데에서는 욕심 부리지 말라. 물론 10,000원을 찍을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을 좀 드렸죠. 여기에서 내가 계획을 세운 것이 10,000원이다라고 한다 하더라도 목표가를 맹신하지 말라. 이거는 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냐면요. 얘네들이 자전거래를 합니다. 세력들이 여기에서 뭔가 지네들이 올리려고 막 자전거를 샀다 팔았다 하는데 여기에서 개미들이 안 털려요. 그러면 누구 좋으라고 이걸 올릴까요? 그러면 얘네들이 이렇게 빼버리는 거죠. 안 털리면. 그래서 얘네들이 이렇게 이제 빠져서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은 일단은 여러분들이 세력들이 팔아버리면 여러분들도 파는 그런 일단 일부 매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마무리 짓겠습니다. 하림에 대해서는 여기 상한가 이탈하지 않는 흐름 나오면 뭔가가 아직 올라갈 뉴스도 뭔가가 모멘텀을 품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여기 이탈하면 일단은 수익 실현을 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이런 자리에서 혹시 매매 전략 매수를 하신 분이라면은 일단은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데에서 매수를 하신 분이 아직도 안 판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단타 입장으로 들어간 건데 지금 여기 상한가를 깨는 흐름이 나왔는데도 아직까지도 손실 처리를 안 하신다? 그러면은 저는 주식을 잠시 멈추시고 공부를 하시고 하셔라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거까지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요런 자리, 저는 요런 자리에서 다 말씀을 좀 드렸었죠. 요런 자리, 그리고 요런 자리에서는 뭐 2500, 여기에서 단기간 상승 파동은 드렸습니다. 여기에서 말씀을 좀 분석을 어디에서 여기서 해드렸는데 요거 상승 파동 드셨고요. 그런 다음에 다시 2,500원 이런 자리에서는 이렇게 모아가는 자리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수익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떠 있는 거는 단타로만 대응하셔라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인성정보. 자, 인성정보도요. 좀 그렇게 아까 말씀 다 드렸으니까 꼭 공부를 하시면서 남을 의지하면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여기 그때 선 거드린 것 같은데 여기를 저장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제가 이 선을 거드린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여기를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움직이면 아직 추세는 살아있고요. 일단 여기를 이탈을 한다. 특히나 여러분들 이 추세를 이렇게 바꾼 계기가 된 이 상한가 있죠. 아니, 상한가가 아니라 여기 갭 띄운 자리. 여기를 갭을 메꾸러 가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 중요한 선은 진짜 추세가 끝나려면 여기 요 밑으로 내려가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 361선을 이탈을 하면 얘는 완전히 추세가 끝납니다. 그래서 내가 기준을 나는 중장기적으로 가져갈 거야 라고 하시는 분은 361선 여기를 이탈하면 손절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저는 여기에서 분석을 해드렸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수익 드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절대 이탈을 하면 안 되고요. 지금은 단기적으로 보실 거면 요 선 있죠. 이날의 저가 여기 12월 1일에 저가 2880원 이탈을 하게 되면은 조금 좋지 않은 흐름이 나올 확률이 조금 높아진다. 그리고 여기 갭 띄운 자리를 이렇게 내려가면 확률이 더 많아진다. 그리고 여기 361선을 깨면은 추세가 단기적인 추세는 마무리가 됐다. 그래서 여기는 중장기적인 관점까지 이제 오래 걸린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준을 어떻게 잡고 여기에 따라서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저 개인적으로 제가 이거를 갖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면은요. 저는 여기 주봉을 한번 볼까요? 주봉이 여기 20주봉을 이탈을 시키는 주봉이 나오면 저는 그 금요일 날 뭐 손실이 났던 수익이 났던 일단은 저는 팔 것 같습니다. 20주봉이 끝나는 뭐 이렇게 20주봉을 의미 있는 자리 여기를 이탈을 시키지 않는다라면 아직은 살아있는 추세다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좀 해석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까지만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러면은 어떻게 전략을 하셔야 돼요? 20주봉 이탈하면 일단 손절. 근데 다시 올라오면 다시 추세가 사니까 그 다시 전략 잡고 하시는 걸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여기에서 쌌을 때 얘가 갈 자리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갔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자리에서는 이런 고점에서는 일부 한번 매도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갈지 안 갈지 이거는 아무도 모릅니다. 제가 STX랑 비교도 해드렸죠. STX. 자, STX처럼 갈 수도 있다. 갈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장대 양봉 나와서 이렇게 수익을 드렸지만 이런 위에서는 다시 이렇게 눌리잖아요. 눌렸을 때 여기에서 손절이 나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하지만 얘의 지금 이런 단계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얘는
추세를 이렇게 돌린 자리, 여기에 갭 띄운 자리, 이런 자리를 지지하는 게 보였죠. 그러면 이런 자리를 이탈하지 않으면 얘는 뭔가가 아직 추세가 살아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저는 여기에서도 말씀을 좀 드렸었고, 이런 수익을 드렸었고, 여기에서 이렇게 다시 돌리는 그런 흐름이 나왔을 때 여기에서도 저는 세력 안 빠졌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서 분석을 해드려서 이만큼 수익 드렸는데 다시 내려왔는데, 내려온 날 여기에서 저는 얘 세력 안 빠졌다, 다시 요거는 여기 전략 잡고 하셔라 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쏴서 여기에서 잡아드리고, 여기에서 세력 안 빠졌다 수익, 또 내려왔는데 또 전략 안 빠졌다 상한가, 이렇게 수익을 드렸던 종목이죠. 그런 다음에 다시 내려와서 이렇게 가길래 여기 어딘가에서 제가 세력 안 빠졌다, 여기 위에서도 세력 안 빠졌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간 종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는요, 이게 있습니다. 차트에 대한 흐름 분석을 하셔서 세력들이 어디까지, 얘네들이 세력들이요 여기까지 올릴 거라고 자기네들이 계획을 짰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중간에 여기에서 올리려고 하는데 개미가 너무 탔다, 그러면 여기까지 안 갑니다. 여기까지 그냥 떨어뜨릴 수 있거든요. 이거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차트는 이렇게 나의 구간마다, 이렇게 올라가는 구간마다 전략을 세우셔서 욕심부리지 마시고 분할 매도하시고, 다시 이런 데에서 뭐 다시 반등이 나오면은 또 이렇게 분할 매도하시고, 이런 전략들을 하셔야 되고요. 내가 이렇게 세력이 안 빠졌다 하더라도, 혹시라도 제가 여기서 세력이 안 빠졌다라고 했는데, 근데 얘가 이렇게 가다 말고 그냥 꼬꾸라질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구간마다 이렇게 전략을 매일 세워야 됩니다. 그런 노력 없이 돈을 벌려고 한다라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인성정보도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 괜찮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대신 시나리오는 써가시면서 대응을 하셔라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얘네들이 뭔가가 세력은 안 빠졌지만 얘가 여기에서 이렇게 했다가 갈 수도 있고요. 하지만은 얘가 이렇게 했다가 가려고 하다 말고 이렇게 떨어뜨릴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림처럼 가려고 하다가, 예를 들면 이렇게 가려고 하다가 이렇게 떨어뜨리고 이렇게 한참 있다가 이렇게 갈 수도 있다는 거,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추세 대응을 좀 하시면서 하시기 바라고요. 꼭 주식은 남을 의지하기보다는 내가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그냥 여러분들이 이거 샀으니까 이거 올라가겠지, 이렇게 이런 계획이 없이 매매를 한다라면 도박을 하시는 겁니다. 도박을 하시는 거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도박을 절대 하시면은 계좌는 깡통을 찰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아무튼 하림이랑 인성정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그리고 후원도 해주시면 이 채널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